돌아간다. 우리 국민TV 훈남 김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 추운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바쁘셨죠? 예, 바빴습니다. 편집도 하느라 취재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데 예. 오늘은 뭐 셀카봉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 이거 셀카봉. 근데 국민TV 그 이사장님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도 이거 현장 다닐 때마다 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소리가 좀 잘 안 들어서 상당히 거칠긴 한데 그나저나 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또 마이크 이것도 자 오늘은 이 셀카봉 마이크도 고장난 이 셀카봉 들고 어디 갔다 왔어요? 네, 피터 선배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대문에 성일중학교라고 네. 있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그 교육센터가 건립 예정이던 지역인데 커리어 월드. 그렇죠.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그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 공청회 진행을 전혀 못하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이 때문에 그 공청회는 일단 고소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 실신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분 그 얘기를 제가 그 제주도에서 보고 정말 안타까운 게 제 주위에도 장애인의 부모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아파하셨고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식과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갖고 온 영상은 이 발달장애 그 부모님을 만나고 온 영상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그날 이후에 공청회가 지난 3일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날 이후에 부모님들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뭐 하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성일중학교 앞에서 천만 농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비가 오는 가운데 성일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시각이 밤 10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비까지 오고 그런데도 아버님 2분과 어머니 6분이 대기 중이었어요. 그날 엄청 추웠을 텐데 비도 오고 그래갖고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일단 들어보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왜 아버님이 무릎 꿇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경이 올라가.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내가 우리 PD님 보고 내 바지가랑이로 걸어가라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나 자신의 내가 지금 어떤 학력과 어떤 권력과 어떤 사회적인 직분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릎 하나 꿇는 거, 내 목숨 하나 던지는 거, 그런 심정으로 꿇는 거죠. 정말 저는 아버지라서 그런지 뭐 아직 결혼은 안 하셨고 아이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참 아빠 된 입장에서 저 영상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 아빠나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실 뭐든지 다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릎까지 꿇는 건 정말 보는 그 아빠 입장은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피터 만난 이래로 가장 지금 감정이 전이가 우리 선배가 지금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발달장애 부모님의 입장이 정말 이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게 님비 현상에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일고 있다는 거, 여론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부모라 이거예요. 부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에서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지내면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자료나 데이터를 좀 많이 찾는 스타일인데 그거는 사실 근거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지역의 장애인 학교와 그 다음에 중학생이 같이 다니는데 전혀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들이 없었던 사례가 많아요. 오히려 등하교 시간에 그들이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그 감성과 배울 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피터가 잘 지적해 줬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가 우리 지금 그 지역의 학부모들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왜 중학교 아이들 공간에 청잔년을 넣습니까? 그 아이들이 부딪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그 청잔년과 장애인 청장년이랑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 가장 크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발달 장애인들이 하나의 잠재적 범죄자이자 위험 요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의 어떤 성장을 방해하는 뭐 어떤 그 걸림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장애인이라는 부분에서 위험 요소나 안전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안전 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커리어 그 학교라면 그걸 이미 다 계산을 하고 학교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이런 부분을 참 볼 때마다 느낀 게, 뭐 헬조선 뭐 이민 가야 된다, 이게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외국에서는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인권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 어떤 선진국이나 이 다른 나라의 사례인데, 우리나라 이걸 반대로 이건 사실 인권 침해에 저는 해당한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점이 뭐냐면은 왜 발달장애, 이 장애의 부모들이 스스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죄인이라고. 왜 한국 사회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조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폭력이 심해서 좀 견딜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제기동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인데 처음에 이렇게 극렬하게 몇십 명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농성이 시작하고 나서 그래도 부모님들이 위로와 이런 안녕의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직접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함께 보시고, 네,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얘기하죠. 대부분은 저희가 첫날 집회 시작하는 날 너무 많이 상처받은 마음이 많이 치유돼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와서 격려해 주시고, 할아버지도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격려 물품도 많이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렇지, 세상이 다 그런 거는 아니었구나, 우리도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제기동 주민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했었구나 하는 정말 희망과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극렬 반대하시는 분도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뿐이에요. 저런 거를 좀 빨리 이렇게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다.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런 갖게 돼요. 간절한 미운 마음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없어요. 저희가 저희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떠나서 너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의 소리만 자꾸 내니까 저희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발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다. 저희는 이만큼 네, 간절합니다. 그거였던 거예요. 아, 이게 교육청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 조희영 교육감도 뭐 나서고 있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 발달장애 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주민들께,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호소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은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그 주민들이 용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호소문을 작성을 했어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강조하는 게, 그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강조하는 게 중학교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위험 요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피터가 지적해 준 대로 등하교 시간을 달리한다든지 아예 운영 자체를 달리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동대문구 제기동에 생긴, 성일중학교에 생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따로 시설이죠. 그러니까 따로 예산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도 그렇죠. 그 시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있는 유유지역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 고용센터,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서의 그 교육까지 같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이거를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직업교육센터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대문 이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그 장애인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 먼 그 뒤에 죽을 것이다.
우리 아이 죽은 거 보고 나서 죽겠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은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부모 외에는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조교육감도 이 부분을 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450만 명이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60%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초등학교만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발달장애 학생도 제가 찾아보니까 8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교육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발달 장애인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에게 직업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가르친다면 저는 그 나머지 6만 명도 충분히 부모님들이 없어도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회복지 어떤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공동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냥 좌시하고 언제까지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길 거냐 이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그렇죠. 게 바로 이 동대문 성일중학교 이 사건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커리어월드 센터가 잘 해결이 돼야만 지금 지역에서도 지금 이거를 관련된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성공은 이런 건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잘 학교가 학교가 오픈이 돼서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기자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은 꾸준히 좀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후에도 이 동대문이 일단은 부모님들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농성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정대로 건립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성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지난 토요일이 5일째 농성이었고 오늘이 지금 8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녹화 당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이 소식을 우리 IM피터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